와, 너무 예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련입니다. 아우, 목련. 그리고 이렇게 파란 하늘 아래 벚꽃이 있어요. 우와. 어쩌다 보니 벚꽃을 소개하는 영상이 되었네요. 저번 영상에서 영어 얘기를 하면서, 이 꽃, 우와. 영어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담았는데, 보신 분들이 다들 밤 벚꽃이 예쁘다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내가 얘기한 걸 안 들으셨나? 어쨌든, 볼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맑은 날과 파란 하늘에 참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오래입니다. 새 책이 나왔어요. 영어 필사책 행복을 시원하다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이 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은 곧 여름 될 때 피는 금계국이라는 꽃이 있는데요. 그 금계국 색깔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딱 픽한 옐로우예요. 시중에 있는 어떤 옐로우보다도 너무 예쁠 거예요. 지금 꽃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죠? 꽃바람이 보이십니까? 여기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요. 저보고 부산 왔냐고 하시던데, 여기는 저의 고향이에요. 너무 예쁘죠? 햇살 광각으로 담아드릴게요. 우왕. 우왕. 이야, 정말. 일단 꽃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는 뭘 할지. 사실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어, 행복한 생각은 없어요. 왜 한국이 한 15년, 20년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밖에 없네요. 그렇지만 오늘 정말 예뻐요. 이 향기도 전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달달한 꽃향기가 납니다. 달달한 사랑 향기가 나요. 와, 이 선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선이 되게 교토 같달까? 이 자연이 만드는 이 선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이 나무 가지가 만드는 선을 참 좋아하거든요. 가을, 겨울이 되면은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는데 새벽에 그 구름 낀 하늘에, 밤 하늘에 이 가지가 실루엣을 그릴 때 그때 참 아름다워요. 호주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와, 이렇게 가볼까요? 빨리 걸어가 보겠습니다. 페라리가 마중 나와 있네요.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참 나무는 아름다워요. 이 나무들이, 꽃들이 탄소를 흡수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시죠? 예쁘죠? 여기는 저의 추억의 장소인데, 언덕 위의 집이라고 그 추억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많이 아쉽지만 정말 많이 아쉬워요. 제가 첫 차를 샀을 때 저기 앞에서 사진을 많이 남겨놓았거든요. 그랬던 건물이 이제 볼 수 없는 건물이 되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야, 이야, 너무 예쁘죠?
5년 전에 영어책을 내면서 달맞이길에 이 벚꽃길이 참 예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차를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썼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영어책에 쓴 말들이 거의 다 현실이 되었는데 이거는 현실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여전히 엄청나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하하. 이야,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에요. 여기서 밤에 동네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일했던 저는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은 와가지고 딱지를 떼가죠. 사실 제 담당은 그게 아니었지만요. 아, 너무 예쁘죠. 이야,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부산 해운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 너무 예쁘죠. 하하하하.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을, 이 배경을 뒤로 하면서 좀 슬픈 얘기를 이 영상으로 좀 담아 놓을게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과학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스튜디오고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그거를 설립하신 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과학을 너무 지루하게 가르쳐가지고 싫어했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나와서 과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과학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그런 과학 개념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이에요. 그게 컬츠가삿이라는 채널인데요. 근데 그 스튜디오에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애니메이션을 준비하는데 이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해요. 다 수작업으로 하니까요, 애니메이션을. 이제 AI가 나와서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른대요. 아주 중요한 주제만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곳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번에 South Korea is over 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망했다. 그게 내용은 12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과학 설명을 하면서 좀 희망적인 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숫자 1 아래라는 거는 소멸을 상징하거든요. 중국만 해도 절반, 2명이서 결혼해서 1명을 낳아서 합계 출산율이 1인데 한국은 그보다 낮은 0.7입니다. 여기서 0.72냐 0.76이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소멸. 근데 그 소멸이 한번 오면은 기차에 비유했는데요. 기차에 아주 멀리서 오는 기차가 우리를 박으면은 멀리서 오는 기차는 보이지 않지만 박고 나면 우리는 그냥 소멸하는 거라서 그거를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에 비유를 했습니다. 출산율. 우리가 지금은 우와, 이게 뭐야?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지만, 그런데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질 게 출산율 0.7입니다. 한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제가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부자분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민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컬츠가사에서 한국은 망했다라는 영상을 만들고 난 뒤로는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어요. 지금 부산의 단골 머리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산은 조금 시골이거든요. 여기는 뭐든 좀 늦고 서울에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좀 느려요. 그런데 그 부산에 아주 구석에 있는 그런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도 한국은 망했다, 빨리 이민 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표만 생각하고 나라를 살 생각은 안 하고 정책을 내도 그 근원 원인을 생각을 안 하니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 근원 원인을 생각해서 쓴 책이 이 행복을 시원하다거든요. 사실 우리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우리의 문화 때문이더라고요. 그 컬치 가사 또 과학 채널도 그게 우리의 문화 때문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조현어랑이라고 부산에서 가장 좋은 갤러리인데 주요 고객이 외국인 반, 서울 사람 반이래요. 이 추억들을 다 이제는 인사해야 된다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을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화가 있고요. 우리는 일단 언어만 보더라도 제가 한국어 관용어를 영어로 옮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어 관용어를 싹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어 관용어 수거들이 하나같이 심하고 부정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이 뭐 쌍시옷이라든지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들과 영어를 비교를 해보니까 영어는 돌려서 말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한국어는 어찌나 불행하고 심하게 말을 하는지 이게 언어가 정말 현실이 되거든요. 관세음보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말을 내뱉으면은 그 말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쓰고 심한 말을 쓰다 보니까 그거를 영어로 sharp tongue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곧 현실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남겨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라고 탓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윗세대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신 장본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성세대를 탓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바꾸는 게 우리의 출산율을 앞으로 10년 내에 올려서 우리가 생존하는 유일한 길인데, 근데 그 문화를 바꾸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개념들, 그런 언어를 바꾸고자 쓴 책이 행복시연이에요. 영어 필사 책. 여기에 66쪽에 가면은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integrity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정치인에게도 없는 개념입니다. integrity는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인데요. 정치인들에게 없는 것이잖아요. 다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하면서 표를 위해서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적인 거고 언어적인 거예요. 우리 언어도 접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직. 자, 그래서 한국은 기정사실화 되었어요. 없어진다는 게.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고, 정말 잘하면은 뭐 대통령이 바뀌든 어쩌든 정말 잘하면은 우리 문화가 바뀌든 우리가 어떤 운동을 또 해가지고 출산 운동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출산은 이게 금모으기 운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인데 그때까지 책임지고 길러주려면은 이게 운동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곧 사라져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안타깝게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영어입니다. 우리는 세계인들과 교류를 해서 외화를 벌던가, 근데 그 일을 이미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 같으니 우리가 이민을 가던가 세계인들과 더 엮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한국어만을 써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배워서 난민으로서 가든 이민으로서 가든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 슬프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렇게 유명한 채널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뉴스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영어가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고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거 참 예쁘네. 빛이 여기 투가 돼가지고 어떤 영어를 배워야 되냐면 제가 지금 머리를 하고 왔는데요. 이 머리를 해주신 디자이너님이 공부는 전혀 안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발음을 OK라고 하시고 뭐 파트라고 하시고 이러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알아듣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쪽으로 가죠. 파트라고 발음 안 되고 그 영어에는 강세와 약세가 있는데 그거를 주의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part.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안다는 착각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안다고 착각하시면은 그게 정말 가장 큰 무지예요. 찰리 먼거도 그랬어요. IQ가 140인데 13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IQ가 150인데 17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150인데 17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넘어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영어 수업을 하면서 그래요. 네, 본인이 안다고 모른다고 배우려는 자세로 온 사람들은 잘 되었고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들 실패했어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자만했을 때 큰 실패를 겪었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겸허입니다. humility.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영어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 3년 동안 정말 빡세게 한국인의 영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한번 제대로 또 대중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일을 3년 열심히 했는데 영상을 만든 거는요. 일단 책을 먼저 쓰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더 효과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인을 교육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한 영상이 이 영상도 포함이 됩니다. 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선이 정말 곱죠. 이야, 이 자연. 이 나무들을 사랑하고 나무들을 이렇게 가꿔줘야 되는데 여기 인도에 보더라도 길 가는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위해서 길을 뚫어 놓은 게 저는 여기 주민으로서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보다 나무를 더 배려한 거잖아요. 이게 나무가 커지면은 다시 이거 좀 길게 넓게 하셔가지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나무를 배려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긴 정말 저의 추억의 길이에요. 달맞이길. 제가 자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차가 많은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많이 슬퍼요. 그래서 더 오기를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자잘한 거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의 인종으로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중해서 할 일은 유나이팅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다 좀 자연사 하는 게 아니라 좀 참혹하게 죽게 될 텐데 그래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 우리 똑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해 친절을 실행하고 있어요. 친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는 것도 그렇고 친절을 작게나마 여기저기서 베풀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한
영어 필사책도 여기에 문체를 다 친절하게 바꾸느라고 3달이나 걸렸거든요. 저는 다로 끝나는 말을 좋아해요. 그게 인문학 서적들이어서. 근데 이번에 다 요로 문체를 전부 수정했습니다. 이게 이미 쓴 글을 손대는 거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게 새로 쓰는 게 훨씬 쉽고 재밌지, 이미 있는 거를 교정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친절하게 바꿨어요. 제 블로그 문체도 친절한 합니다, 씁니다 해 요로 바꿨고요. 아, 너무 예쁘죠? 이야, 이야, 이야. 아, 여기도 보여드려야지. 우와, 우와, 너무 예쁘죠? 이야, 이야, 너무 예쁩니다. 이야, 우와. 자, 그래서 이 나라가 곧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 문화의 문제고, 문화는 곧 개개인의 생각이고 선택이고, 또 결국 그게 출산율로 이어져 가지고 인구가 없어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옵션은 3가지예요. 1번 영어를 배워서 이민 간다. 2번 한국에 남아서 수많은 노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든다. 노인들로만 생활하는 그런 나라로 된다. 참 암울하네요. 근데 거리가 냄새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굶어 죽는다.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로 인해서 인구 멸종이 75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지구 멸망이 아니라 인구 멸종이에요. 인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게 이게 너무나 지구가 뜨거워져서 뜨거워지면은 물이 말라서 물도 마르고 또 작물 재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싸우거나 아니면 음식 때문에 굶어 죽게 돼요. 굶어 죽는 게 그쵸,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세계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겹쳐서 우리는 인구까지 줄어드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게 미리 행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봄날에 슬픈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화면까지 우울했으면은 지금 자연 환경까지 우울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나마 이렇게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어머, 저기는 참 흉물이 있네요. 참고로 달맞이에는 제일 예쁜 집이 여기 있어요. 저기 보이세요? 이거 남의 집이라 찍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보이긴 보이니까, 이거 집인데요, 어떤 부부가 사세요. 한씨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저게 달맞이에서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네 주민이고 예비군으로서 달맞이를 지키는 사람이라서 이 동네 길을 아주 속속히 잘 알고 있는데요, 저 집이 제일 예뻐요. 아우, 야우, 야우. 자, 그래서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되게 역사가 깊은데 영어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 영어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식으로는 소통이 불가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 방향은 맞았어요. 이제 저의 영향력을 키우면 되겠네요. 그런데 모든 성장이 이게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곡선으로 성장합니다. 이거 J-curve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성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저의 영향력도 계속 축적이 되어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 되겠죠. 이번에 AI가 되게 저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직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잘 쓰고는 있는데, 근데 AI가 알려주는 게 답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따라했더니 오히려 제가 하던 게 더 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도구를 참 잘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좋은 판단력과 창의력을 써야겠어요. 아, 야, 이 선 정말 예쁘네요. 아, 정말 좋다. 이 선. 이렇게 쭉 늘어진 선이 참 예뻐요. 하하. 슬픈 주제로 걷고 있네요. 대구탕 좋아하시면 여기가 그렇게 맛집인데 주말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여기 길이 막혀요. 주차 요원도 있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저기 앉으면은 그냥 사람 숫자대로 대구탕을 딱 꺼내줘요. 이게 자동으로 1인 1주문 1인 1메뉴. 그리고 달맞이에 오신다면은 이 호텔이 뷰가 제일 좋아요. 해운대에서 이렇게 가성비 좋고 뷰도 좋고 깔끔한 꽃비가, 이야 꽃비, 우와 꽃이 이제 떨어지네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우와, 이야 꽃비가 엄청납니다. 이야 꽃비 보이세요? 우와, 아유, 요즘 아이들만 보면 너무 예뻐요. 이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야. 꽃비를 맞으며. 아유, 이거 보이세요? 와우. 이야. 이거야말로 영화 속 한 장면.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게, 이야, 너무 예쁘죠? 이야, 아마 가장 아름다운 봄이 아닐까 합니다.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이 모든 게 끝날지 모르니 지금 있을 때 만끽하려고 해요. 이 만끽하다, 음미하다라는 영어 표현은 take in이라고 합니다. 영어책에 take에 가시면은 take in이 있는데요. 그 take in이 음미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우, 참 예쁘네요. 저는 그러면 또 수업하러 들어가 볼게요. 영어는 이 한국에서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소리를 따라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한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영어는 너무나 격식체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논문 같은 거를 읽을 때 필요한 거지 그걸로 일상에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책 그리고 영어 필사책에 있는 영어를 따라 쓰세요. 언어는 양이 채워지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본질이 운동입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막상 가시면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다 모아놓은 책이 영어책이거든요. 영어책 한 권이면은 이민 갈 수 있어요. 또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저에게 수업 신청을 주세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함께 배워서 우리 잘 살아남아 보아요. 우리 살아남아 봅시다. 그러면 저는 아우리였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No worries.